이번 시간에는 장난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난감은요, 많이들 가지고 계시죠? 좋은 장난감을 많이 제대로 제공할수록 아이들이 발달한다고 생각하셔서 장난감을 많이 사주고 계시는데요. 장난감, 어떤 장난감을 사주고 계세요?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 노나요? 일단 부모님들이 장난감을 선택하는 기준은 어느 이제 대학에서 연구를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육용인가 아닌가, 교육용, 놀이용으로 구분한답니다. 장난감을요. 그래서 교육용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한다고들 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이 장난감을 놀면 무엇이 좋을 거야, 무엇이 발달할 거야, 무엇이 발달할 거야, 이런 의도성을 가지고 장난감을 구입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꺼이 투자를 하시고, 이 놀이용은 단순하고 별로인 것으로 인지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용은 또 어떤 발달을 유도하느냐, 특별히 인지와 학습에 관계된 거, 이거를 선호를 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장난감 회사들은 어떤 장난감이든 요것을 타이틀로 광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체적으로 뭐가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냐면요, 가장 많이는 창의력이 증진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논리력, 수리 능력, 그다음에 같이 놀이를 하면서 사회성도 증진이 되고요. 또 어떤 공간의 구성 능력, 그걸로 인한 지각적 조직화 능력, 저희가 정확하게 그 용어의 개념도 모르는 무슨 력 이런 게 좋아진다라고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주시죠. 그 다음에는 사실은 이 장난감을 뭐에 이용하는가, 이거를 연구를 했더니 교육용, 놀이용보다는 더 많은 경우에 아이들을 좋게 말하면 아이들의 자율성 놀이를 하고 나는 내 일을 하는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방치하는데,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쉼의 도구, 내가 쉴 수 있고 얘는 노는 그런 도구로 많이 사용되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 장난감은 이런 효과를 가지느냐, 효과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놀이의 구성 요소는, 장난감은 놀이의 도구이거든요. 놀이의 도구로서, 놀이의 도구로서 장난감이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지금의 저희 형태의 장난감 놀이는요, 놀이 도구가 아니라 이 자체가 매개가 되는, 그러니까 장난감 자체에 몰입하는 경향이 많고요. 그리고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한답니다. 근데 이게 심해지면 장난감 중독에 이르고요. 장난감 중독은 서구에서는 이미 심각한 질병의 하나로 취급되어져서 이 서유럽, 프랑스, 영국, 덴마크, 미국 이런 데에서는 이 장난감 중독에 대한 치료나 그 다음에 예방 사업을 아주 국가적으로, 그리고 법으로도, 프랑스나 제가 지난번에 핀란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핀란드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독일, 덴마크도 이 초등학교 이전의 이 게임 플레이어 있죠. 그러니까 인터넷 게임, PC 게임, 그 다음에 그냥 게임용 도구, 그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화여대에서 2000년 초에, 지금 벌써 2010년이 넘어섰잖아요. 그런데 2000년대 초에 이 문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장난감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 단어를 처음 들으셨죠? 왜 이화여대에서 이 연구를 했냐면요, 유사자폐라고, 자폐는 완전 정신병리거든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기능적 뇌손상에 의한 선천적인 질병입니다. 그래서 좋아지는 것이 완치될 수 없는 병인데, 유사자폐는
그런 자폐, 그러니까 정신병리적인 자폐가 아닌데, 그러니까 선천적인 기질적 자폐가 아닌데, 자폐와 똑같은 형태의 경향성을 보이는 거예요. 행동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이제 장난감에 몰입해서 그것을 일렬로 세워요. 자폐 아이들이 많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자폐가 아닌 친구인데 상호작용이 최소한 되는데, 순수 자폐는 상호작용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최소의 상호작용이 되는데 놀이 형태는 거기에 집착해서 세우기 놀이만 한다든가, 자꾸 자기 내적 공상세계에 빠져서 그 공상세계를 현실에 적용시킴으로 인해서 사회성이 계속 떨어지는 그런 걸 유사자폐라고 하는데요. 자폐의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는 거죠. 이 아이들의 전수조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왜 이게 많아지고 있을까? 그리고 얘네들은 도대체 원인이 뭔가? 그 원인을 찾아봤더니 장난감 중독에 있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장난감 중독에 대한 심포지엄이 우리나라에도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장난감 중독은요, 장난감을 그러니까 놀이로서가 아니라 매개로서. 자, 그러면 우리 아이는 도대체 놀이로 노는 건 뭐고 매개로 노는 건 뭔데요?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어떤 방식으로 노는지요. 일단 장난감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한다, 안 한다? 상호작용이라는 건 더불어 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노는 거예요. 사람. 어떤 대상, 사람의 대상으로 노냐. 답하시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혼자 놀이를 많이 하니까요. 지금의 장난감 놀이는 혼자 놀이가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거 블럭 있죠. 블럭 놀이 하면 어떻게 하죠, 아이들이? 혼자 그것을 쌓기 놀이를 하잖아요. 자동차. 혼자 기능 놀이 하죠. 인형, 혼자 놀이 하죠. 혼자 놀이가 아닌 놀이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것이 구성 놀이가 될 때도 있고 탐색 놀이가 될 때도 있는데, 엄마들이 중요시하는 건, 아빠들이 중요시하는 건 뭐죠? 이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교육 효과가 있냐 없냐. 아, 얘가 블럭 놀이를 하는데 성을 나도 할 수 없는 그럴싸한 공간을 계속 만들어내. 그러면 교육 효과만 보시는 거죠. 아, 얘가 진짜 공간 구성 능력이 늘어나고 있구나. 그러나 사실은 혼자 놀이에 몰입해 있어서 그 장난감 자체가 얘의 매개. 그러니까 이 장난감은 놀이를 하는 수단이어야 되는데 그거 자체에 빠져가지고 사람하고는 점점 관여하지 않고 그 장난감 놀이만 하고, 그 장난감 한 가지를 놀았다가 또 새로운 거 이렇게 장난감 유랑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매일 유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 장난감이 점점 쌓여지고, 그리고 또 그 많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장난감을 계속 사달라고 하고, 이런 게 심해지면 장난감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장난감 중독이 심해지면 유사자폐의 형태를 띈다. 자폐의 가장 큰 특성은 사회성 부족이거든요. 사회성이 아예 없는 거거든요. 근데 장난감과 놀고 장난감과 소통하고 장난감을 통해서만 즐거움을 얻는다, 이러면 관계 능력이 키워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이 발달 심리학자와 그 학습 심리학자들이 장난감과 놀이를 해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장난감이 됐든 이 나이에는 놀이가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시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